여기는 춘추전국시대. 마침내 월나라가 오랜 숙적 오나라를 멸망시킨 승리의 축배가 울려 퍼지는 궁궐입니다. 왕의 이름은 구천. 그는 굴욕적인 포로 생활과 뗄나무 위에서 자는 고통을 이겨내고 와신상담을 완성하여 강국 오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승리의 중심에는 두 명의 위대한 재상이 있었으니 바로 범녀와 문종이었습니다. 범녀의 기발한 계책과 문종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구천의 복수는 영원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월나라의 재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마침내 승리의 정점에서 왕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월나라의 기둥이라 칭송했고 왕 구천은 그들에게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승리의 달콤한 만큼이나 차가운 진실이 있다는 것을 속삭여줍니다. 이 환호성 가득한 연회장 구석에서 재상 범녀는 왕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의 눈빛은 이전의 패배자나 복수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넣은 군주였고 범녀는 그 빛나는 눈동자에서 섬뜩한 그림자를 읽어냈습니다. 바로 필요할 때는 목숨처럼 아끼지만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비정함의 그림자였습니다. 그것은 교활한 토끼 사냥이 끝나면 충직했던 사냥개가 가마솥에 삶아지는 비극, 바로 토사구팽의 서막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복수의 여정을 되돌아봅시다. 월왕 구천은 오왕 부차에게 패배하여 치욕적인 포로 생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칼을 갈았고 범녀와 문종은 구천이 굴복하지 않도록 지혜와 충언을 바쳤습니다. 범녀는 부차를 방심하게 하는 기발한 계책들을 내놓았고 문종은 겉으로는 오나라를 섬기는 척하면서 월나라의 군사와 국력을 은밀하게 재건하는 실무를 도맡았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구천은 마침내 본국으로 돌아와 이른바 와신상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는 매일 쓴 쓸개를 핥으며 치욕을 되새겼고 두 충신은 왕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월나라의 복수국을 한 걸음씩 완성했습니다. 오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그들이 바친 시간은 무려 20년,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이 있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오왕 부차가 최후를 맞이하고 월나라가 패권을 차지했을 때 세상은 범녀와 문종이야말로 월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영웅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두 재상 앞에는 무궁한 영광과 부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군주는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공신을 필요로 하지만 목표가 달성된 후에는 공신을 가장 위험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구천 같은 사람은 함께 고생은 할 수 있으나 영원히 부귀를 나눌 수 없는 좁은 그릇임을 이미 오래전에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범녀는 조용히 왕에게 하직 인사를 고하고는 모든 벼슬과 재산을 버린 채 호련히 월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믿었고 왕의 마음을 읽어낸 순간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함께 복수대업을 이룬 동료이자 친구인 문종에게 마지막 경고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만큼 냉철하고 섬뜩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새 사냥이 끝나면 좋은 활은 감추어지고 교활한 토끼를 다 잡고 나면 사냥개는 삶아 먹힌다. 새 사냥이 끝나면 활이 쓸모 없어지고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가 필요 없어지듯이 이제 구천에게는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임무를 완수한 재상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경고였습니다. 범녀는 문종에게도 자신처럼 미련 없이 떠날 것을 간곡히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20년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부귀와 명예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에게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알고 있었고 왕이 자신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문종은 범녀의 경고를 냉소적으로 흘려들었습니다. 설마 나를 버리겠는가? 나는 왕의 가장 충직한 신하였거늘. 그러나 범녀의 예언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왕 구천은 범녀가 떠난 후 문종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문종은 왕권에 도전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구천은 문종에게 한 자루의 칼을 하사하며 그대가 9가지 계책으로 나를 도와 오나라를 멸망시켰으니 그 지혜로 지하의 선왕을 섬기도록 하라는 섬뜩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종은 뒤늦게 범녀의 경고가 진실이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혜와 공로 때문에 왕에게 제거되어야 하는 사냥개 신세가 되었음을 깨달으며
왕이 하사한 칼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토사구팽의 비극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토사구팽, 교활한 토끼가 죽자 사냥개를 삶아먹는다는 이 네 글자. 성어는 이렇게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함께했던 두 충신의 엇갈린 운명을 통해 권력의 냉혹한 본질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문종은 왕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왕의 본질과 시대를 읽지 못하는 미련함 때문에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범년은 왕의 냉정한 본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최고의 공을 세운 순간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지혜로운 처세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는 도망친 후에도 상업에 종사하여 엄청난 부를 쌓았고 치부의 신으로 추앙받으며 평안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토사구팽은 현대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공을 위해 몸 바쳤지만 구조조정 때 가장 먼저 버려지는 직원. 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배척당하는 공신. 목적이 달성된 후 쓸모가 없어지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세상의 냉혹한 원리가 이 성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토사구팽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충성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대를 읽고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공의 정점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뒤를 돌아보고 자신이 지금 사냥개의 처지에 놓인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춘추전국시대 두 재상의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거운 교훈일 것입니다.